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비트코인 가치 0원이라고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 쓸모없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받쳐줄 겁니다. 미국 정부가 10년, 20년 동안 사는데 0원에 갈 거라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쏟 쳐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쏟 못 칠 거죠. 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이호석입니다. 처음에 제가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죠. 좋은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자산인지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AI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달러가 비트코인 싫어한다던데 미국은 비트코인 싫어하지 않나? 이런 질문인 겁니다.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그때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처음 때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당시였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의 채굴 양의 85%가 중국에서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밉죠. 비트코인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미국에 없으니까. 그런데 2018년에 시진핑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85%였던 비트코인의 채굴 비중이 0%가 돼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외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50% 이상의 비중이 미국에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중국에게 유리했지만 지금은 미국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작년에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블랙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ETF를 사려고 돈을 줘요. 그러면 블랙락에서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블랙락이 원하는 금고에다 비트코인을 갖다 놓습니다.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비트코인을 남의 돈으로 이용해가지고 미국 내로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 내에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미국 정부가 범죄인들에게 이제 뺏어온 그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의 양 중에 2%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아는 월가에 있는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토시라고 하는 비트코인 창시자였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9% 정도 되는 비트코인도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마 미국 땅에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기반한 크립토 생태계,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커지는 거는 미국한테 그냥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이제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짜르라고 하는 분이 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여기는 리얼 월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립토 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팔아도 돈이 이틀 있다 들어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여러분 해외로 송금하면 복잡해요. 뭐 스위프트가 어쩌고 무슨 코드가 어쩌고 복잡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쪽 세상에서는요, 바로바로 됩니다. 크립토 세상에서는 경제활동이 정말 쉽습니다. 거래 비용도 낮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한테 물건을 1000억어치를 사야 되는데, 야, 여기서 한번 복잡하니까 그냥 일로 살짝 들어가자. 들어가서 똑같은 걸 주고받고 1000억을 준다.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들어갈 때 비트코인으로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비트코인이 급락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달러를 주고 1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로 여기로 들어갔다가 1달러에 해당하는 그대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크립토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러를 주는 거예요. 실물 달러를 주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크립토 세상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에 쌓이는 달러가 점점 많아지겠죠. 어느 정도 많아졌냐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200빌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올해는 400빌리언 달러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제 크립토 짜르가 얘기했는데요, 그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꾸 지금 중국을 배제하잖아요. 중국 니네들 니끼리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디커플링 할게, 너네들끼리 해,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에는 미국이 야, 너 잘 만들었다. 돈 줄게 하면서 달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잠깐 중국하고 거래하는 애들이 보니까 잠깐만 내가 왜 달러로 이상한데? 야, 위안화로 줘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정책들,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공급망을 차단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위안화한테 도움이 줬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죠. 달러의 사용이 줄어들고 위안화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저장을 안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장관이 당시에 바이든하고 회의를 하는 거죠. 러시아 이거 꿀밤을 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때려줄까요? 라고 얘기하다가 바이든이 러시아가 스위스에 외환 보유액으로 보유해놨던 0.5조 달러나 되는 그 돈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러시아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건 내 돈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난 이제 다시는 달러로 저장해 놓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중국, 터키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달러 필요 없는 것 같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 꺼내 그냥. 내가 왜 저렇게 전해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을 사재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정리해 볼까요? 달러가 많이 밖으로 풀렸는데도 가치가 유지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미국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달러 쓸모가 없어지는데? 두 번째 달러로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본 거죠. 미국 입장에서 잠깐만 그러면은 이 리얼 월드에서는 달러가 점점 쓸모가 없어져? 야 그러면 크립토 월드를 키워버리자. 왜냐면 이 크립토 월드에는 달러밖에 없거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달러 외에는 없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없거든. 근데 이게 커지잖아? 그럼 이거 다 우리 거야. 이 세상, 이 대륙이 다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만들고 이걸 키우려는 전략을 크립토 짜르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립토 세상이 커지면 실제 세상에 있는 실물 돈들이 점점 차곡 쌓입니다. 참고로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블랙락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회사한테 미국 정부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야, 너 거기 딸 종이돈 있잖아. 이 돈 있잖아. 무조건 미국 국채만 사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미국한테 돈 빌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미국한테 빌려줘라는 얘기고 미국 정부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너무 땡큐인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AI 패권 전쟁에서 중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크립토 세상을 키우는 거예요. 이 크립토 세상에는 달러만 있도록. 그리고 이 크립토 세상에 들어갈 때 종이돈으로 냈던 돈은 다시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완벽하게 짜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거랑 비트코인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것은 크립토 월드가 커진다는 거고요. 이 크립토 월드가 커질 때는요. 이 비트코인은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돌덩이가 왜 이렇게 여기 있는 거지?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거 좋아 보이네. 사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수혜를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걸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야, 비트코인 그 밸류에이션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요? 딸은 얼마예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주식이라는 것, 채권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수학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밸류에이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금이랑 비교하는 거죠. 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금은 그래도
금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금반지도 할 수 있잖아. 비트코인 뭐 아무도 쓸모도 없잖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금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얘기하신다면 은하고 비교해 봅시다. 은도 은반지 하잖아요. 근데 은반지보다 금반지 비싸요. 알았어요. 그러면 금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은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금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8배가 비싸거든요. 그럼 한 8배 정도 비싸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80배가 비쌉니다.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가 뭘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달러 아닌데 라고 할 때 처음 생각했던 거. 그 생각, 가치가 저장되어 있었던 어떤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고 있는 그 가치를 금의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비트코인도 그냥 크립토 세상이 커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금의 시가총액은 대략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일까요?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좀 넘는 수준인 거죠. 자, 이게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사에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비트코인 가치 0원이라고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그 쓸모없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에서 나와요. 비트코인 원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변화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냈네, 이런 원장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것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걸 채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비트코인인 거죠. 이 채굴자가 만약에 나 채굴 안 해 라고 하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무너지고 네트워크는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0원이 될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굴자가 계속 채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지는 보상이 내가 이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드는 돈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죠. 비트코인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면서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반감기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 0원 간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 얘네들이 채굴 안 할 거야. 그럼 개판돼. 그럼 없어져.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받쳐줄 겁니다. 크립토가 세상이 커지는 게 미국에 유리해. 계속 받쳐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이 이 비트코인을 계속 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가 10년, 20년 동안 사는데 이것이 영원에 갈 거라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팅 해보라고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유진 파마 교수님 숏 쳐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숏 못 칠 거죠. 미국 정부가 있는데요. 어떻게 숏을 칩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채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을 거고 영원히 가는 쪽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비트코인 투자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지 말라. 두 번째, 비트코인 예측에 기반한 행동을 하지 마라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아주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올라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사서 그렇고요. 빠지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누가 팔아서요. 누가 파는지,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냐? 싸게 사면 안 돼요? 비싼 때 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가격이 가치보다 싸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크립토 세상이 크는 것이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예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그 예상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도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정도를 그냥 들고 10년, 20년 버티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